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박창수입니다. 진짜 표정을 쓰실 필요 없고 그냥 계속 저를 저는 최근에 신라 갤러리에서 당신의 기억으로부터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전시를 금방 마친 박창수 작가라고 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영양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2001년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파리 1대학에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마치고 2013년 3월 말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는 연기술학으로 석사과정을 마쳤고 그리고 예술학으로 프랑스 국가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어, 창조, 평가 그리고 예술적 과정에서의 투수성과 모호성이라는 제목으로 예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귀국 후에는 신라 갤러리 개인전을 시작으로 최근의 전시까지 많은 작품 활동과 함께 또한 평론과 전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에 갔을 때 재밌었던 일화 같은 거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파리로 간 날이 9월 10일 날 한국에서 출국을 했는데 그 비행기 타고 간 사이에 뉴욕에서 9.11 테러가 났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프랑스 도착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 도착한 곳에서 이제 그 장소를 알기 위해서 따바라고 하는 이제 담배 팔고 뭐 카페를 마실 수 있는 거기에 이제 담배 사러 갔는데 그 따바에 있는 TV 화면에서 그 9.11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게 일어난 일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불어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멍하게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그걸 봤었는데 그때 어떤 충격이라 그럴까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이미지를 대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런 묘한 감정 그건 뭐 비극적인 일에 대한 것이지만 실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거리감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도 어떤 큰 경험이었고 어떤 음식점이 있었다 그런 걸 한번 이렇게 프랑스에서 제일 먼저 먹었던 음식은 베트남 살국수였어요. 왜냐면은 파리에 처음 왔는데 프랑스 도착해서 일주일 만에 이제 파리에 계시는 분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부르라고는 봉주르밖에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몽파르나스 역에 도착했는데 출구를 못 찾아서 혼자 막 위로 올라가고 막 그랬던 경험이 왠지 그분은 이제 약속했던 분을 만나서 파리를 이제 그분 차로 이제 여기는 어디고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구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먹었는데 그때 9.11 일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온 거리에 총으로 이제 무장한 경찰들이 이제 순찰을 하고 있었고 굉장히 좀 분위기가 삭막했어요. 그런 어떤 되게 긴장한 상태에서 그분이 이제 뭘 먹고 싶냐 이렇게 물으셔갖고 국물 요리가 먹고 싶다. 왜냐면 처음 가니까 아무것도 해 먹을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저를 데리고 간 곳이 이제 베트남 살국수 차이나타운에 있는 베트남 살국수 식당이었어요. 근데 그 국물을 먹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긴장한 상태에서 있다가 이제 파리에서 아는 분을 만났고 뭐 따뜻한 국물 날씨도 좀 쌀쌀했고 그때는 만나니까 그 경험이 음식에 대한 어떤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고 그런 거 전체적으로 이상으로 저는 개념적인 작업들, 개념적인 작업들과 사실 개념 미술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개념 미술을 바탕으로 한 현대 미술을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엄밀히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은 후기 개념 미술에 영향을 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작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 작업에 대한 것들은 미술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미술들, 특히 이제 서양 미술에서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현대 미술까지 오는 과정에서의 역사성들,
그 속에서 새롭게 미술의 대작품으로서 가능할 수 있는 주제들, 어떤 아니면은 작품에 대한 이미지 그런 것들을 주로 연구를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연구 태도들의 어떤 개념 미술에 대한 태도들하고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미술사적인 것들이 어떤 제 작업의 어떤 가장 큰 원천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한국이 가지는 특수성, 동아시아에서 서구의 미술이 어떻게 수용되어 왔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과정들을 일종의 스스로 픽션을 만들면서 작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단명하는 것들, 일시적인 것들, 분명히 존재했지만 사라질 수 있는 일시적인 것들, 조금 더 그걸 쉽게 말하면 어떤 경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과 이 세계와 저 세계 두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가능성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스스로 발견하고 그것들을 저만의 시각적인 눈으로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개념 미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형식의 미술들, 그러니까 회화를 중심으로 아니면 조각을 중심으로 한 미술 형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형식들이 개입되었을 때 이것이 미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수용해야 될 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특히 한국에서 서양 미술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그런 작업을 하는 작가들 분들이 크게 전시라든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조금씩 이제 그런 중요한 개념 미술부터 70년대 이후의 작가들의 작업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익숙해져 가는데, 저는 제가 개념 미술의 형식으로 작업하는 작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미술과 다르게 미술의 지평을 넓혔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회화라든지 조각으로 어떤 매체에 특정된 형식의 미술을 넘어서는, 물론 미니멀이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형식들을 보여줬지만, 세계에서 우리가 이 세계를 구성하는 어떤 사물들, 그리고 언어들, 그리고 이미지가 있다면 이 전체를 미술로서 가능하게 했던 미술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형식의 미술이 아닐 수도 있지만, 미술의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현대 미술의 언어로, 맥락으로 발전시켰던 미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7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90년대 이후까지부터 다시 시작하는 어떤 그런 젊은 작가분들의 경우에는, 저를 포함한 경우에는 또 다른 문화적인 경험들,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의 경험들을 예술적으로 새롭게 계속 발굴낼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이 가장 넓은 미술이 개념 미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이제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니콜라 브루요라는 전시기획자가 이야기했던 90년대 이후의 작가들, 그러니까 60년대 어떤 미학적인 질문에 집중했던 작가들과 맥락이 연결되면서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구현하는 작가들의 작업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생각나시는 거? 제가 와인에 대해서 경험이라는 게 이게 참 묘한 경험인데, 우리가 이런 좀 약간 미술 쪽 그림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하고 비슷하다는 건 많이 느끼는데, 와인을 이제 그 와이너리를 방문하기 위해서 보르도에 있는 생백밀리옹 지방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와인 투어 비슷하게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어떤 와이너리에 갔는데 와인을 하나하나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저거부터 요 맛을 보고 맛있다, 이렇게 괜찮다,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나은 거 보면은 그전에 게 되게 미약한 것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맛있다. 단계가 계속 갈수록 이 경험들이 분명히 그때는 맛있다고 괜찮다고 먹었던 와인이 갈수록 이게 좋은 걸 경험하다 보니까 앞에 것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프랑스 친구 집에 이제 그 불고뉴 지방에 있는 그 프랑스 친구 집에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보냈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시골에 보통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그 외갓집이라든지 이제 농가를 바캉스 때만 이제 주로 가서 이제 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캐브의 그 와인 보관소에 이제 와인들 오랫동안 이제 보관해놨다가 이제 특별한 날에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마셨던 어떤 보르도 와인들 그것들이 굉장히 좋은 기억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와인 먹으면은 이제 부쇼네 됐다고 이제 와인이 이제 그 산화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맛을 사실 경험하기가 굉장히 느끼기가 어려운데 프랑스 친구 집에 초대받았는데 그때 이제 그 방블랑 그러니까 화이트 와인으로 시작을 했는데 얘가 맛을 보더니만 이렇게 먹지 말라면서 붓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야 나는. 근데 걔가 느끼기에는 이게 와인이 이제 맛이 간 거죠. 맛이 갔다 그러니까 와인이 상한 거죠. 그리고 제가 주로 파리에서 많이 마셨던 특별한 와인, 뭐 어떤 그런 것들보다도 가격대 자체가 만약에 프랑스를 방문하시게 되면은 와인 한 병을 숙소에서 다 마시기가 굉장히 많아요. 양이 사실 혼자 이렇게 혼술하기에는. 그래서 그거보다 작은 붓대기가 있어요. 작은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를 병을 붓대기라고 그러니까 그 병이 있는데 그래서 가격도 싸고 좋은 와인을 혼자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주로 저는 가볍게 마실 때는 붉은을 쪽 와인들을 많이 마셨고 조금 이제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하고 매칭할 수 있는 보르도 와인이라든지 같은 그런 것들을 주로 마셨죠. 이번 슬라이스에서 진행되었던 From Your Memory, 당신의 기억으로부터라는 전시는 사실 제가 제 작품의 주제이기도 한 모호성, 그러니까 제 작품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작업으로서 항상 찾는 것은 유사성, 어떤 세계가 두 개가 닮아 있다는 어떤 유사성, 그거는 유사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오래된 미술 회화뿐만 아니라 조각에서도 다른 개념으로서 유사성이라는 개념도 존재했고 또 하나는 차이. 두 세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세계가 명확하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유사성으로 닮아 있지만 교집합이 존재하면서도 불구하고 고유한 차이성은 또 존재한다. 그리고 유사성과 차이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 두 개를 어떻게 상호 침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가 침투 가능성. 그리고 그 이후에 제 작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은 침투 이후에 다시 모호해지는 측면들. 그 부분들을 저는 작업으로 이끌어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했던 이 작업들은 사실은 물론 제 작업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텍스트와 이미지에 대한 관계들을 모호한 지점으로 이끌어내보려고 하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회색 구름에 대한 이미지와 또 회색 구름에 대한 텍스트를 모아서 상호 병치시킴으로써 두 개를 이미지를 보는 동시에 텍스트를 읽고 또 텍스트를 읽는 동시에 이미지를 보는 이 상호작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과 읽는 행위에 대한 어떤 모호성들을 거리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통해서 구현해 보려고 시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뒤에 있는 이 작업은 어떤 구름에 대한 제가 구름을 선택하게 된 것은 가장 일시적이면서 일시적인 이미지 항상 변하고 어떤 형태를 갖지 못하는 근데 우리가 항상 포착할 수 있는 또 하나는 가장 어떤 일시적이면서도 가장 숭고한 감정까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제가 구름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제가 적은 텍스트는 어떤 전시 제목에서도 From Your Memory, 그러니까 당신의 기억으로부터라는 형식을 차용했는데 그래서 구름에 대한 회색 구름에 대한 텍스트도 제가 직접 쓴 것이 아니고 마치 레드메이드 개념처럼 오버제만 우리가 차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텍스트도 또한 레드메이드 개념으로 우리가 차용할 수 있다는 형식을 그 회색 구름에 대한 많은 사람들, 갱스 브로그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썼던 텍스트를 수집을 해서 그것을 다시 재편집을 해서 제가 하나의 긴 문장으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적으로 이제 가장 불어를 선택했던 이유는 제가 저한테는 가장 익숙한 외국어가 불어이지만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영어가 가장 익숙한 외국어이고요. 그래서 언어가 바로 직접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떤 경험들 그렇지만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이 텍스트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하나씩 발견하면서 점점 이미지에 접근해 갈 수 있는 과정들을 좀 열려고 했던 경우고요.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건 어떻게 보면 구름이라는 걸 어떻게 구현해낼까
그냥 일반적인 회화의 어떤 방식들이 아니고 나만의 방식으로 구현해낼까라는 어떤 그게 가장 큰 숙제였는데, 그래서 가장 생각했던 게 기체 수증기 상태로 머무르고 있는 그 구름을 붓으로 그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어떤 손에 어떤 힘이 닿는 회화로서 표현하지 않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분사된 기체 상태로서 표현할 수 있는 방식. 그래서 아크릴 스프레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구름을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린다는 행위보다는 어떻게 보면 흩뿌린다는, 흩어지게 만든다는 어떤 그런 방식들로 구름 이미지를 구현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초기 사진의 어떤 형식 중에서 약간 초현실주의 사진들과 함께 많은 작가들이 구름 이미지를 작업을 했는데, 그런 어떤 구름 이미지들과 약간 연결시키려고 했던 생각도 조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약간 이렇게 밝은 부분과 또 회색 어두운 부분들이 공존하는 이것들이 제가 나름 그런 이미지를 차용하면서 표현했던 회색 구름 이미지고요. 그리고 텍스트들은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회색으로 글씨가 써져 있는데, 회색들과 회색 구름이 섞이면서 텍스트와 이미지의 관계가 겹치면서 하나는 또 구름 이미지로 가고 밝은 부분에서는 글씨가 두드러지고 어떤 그런 차이들을 조금 작업으로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비슷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랑 회기분 메시지를 하나 남겨주시면. 예술가의 아내가 되는 건 참 어려운데, 실제로 묵묵히 어떤 응원해주고 바라봐주는 어떤 와이프한테 항상 고맙고, 또 애기도 이놈이 이제 미술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고 다른 말이 있겠습니까? 사랑합니다.